저기 밖에 종이컵 있어. 아 진짜요? 정수기가 있으면 종이컵도 있단다. 그 종이컵 왜 어떻게 잘 꽂아놓으면 되지 않겠니? 해볼게요. 확률이라는 단원인데 그 대단원 2단원이 확률이고 그래서 3번이 확률, 4번이 조건부 확률인데 여기 가서는 머리 좀 쓰고 계산할 것 좀 있어요. 근데 이 3단원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대신에 용어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거 보시면 시행이래요. 그냥 한국말로 시행이에요. 시행한다고. 동전 던진다고. 주사위 던진다고. 그죠? 그건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주문을 걸어서 앞면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고 랜덤하게 나온다고.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죠? 그래서 그렇다. 아 그렇게 뚫어서 네. 난 컵을 넣고 세워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뭐. 음, 어차피 바닥에는 안 닿겠네. 좋네요. 다행이네. 아무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행을 하겠다는 건 동전 던진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본 공간이래요.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시행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던질 거야. 일어나는 결과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는 앞면과 뒷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표본 공간에 원소 두 개 있다고요. 오케이? 주사위 던지면 6개 있겠죠? 동전이랑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12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일어나는 경우의 수 다 때려 넣은 게 표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사건이래요. 사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해. 졸라 중요해. 읽어. 뭐래? 부분집합이래.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다시 동전 던질 거야. 동전 던질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표본 공간에 원소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사건은 몇 가지 있는 거야?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사건 몇 가지 있다고? 4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별로야? 왜 4개냐면 이런 거야. 앞면 나오는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뒷면 나오는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야. 동전이 서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공집합도 사건이라고. 그런 걸 특별히 공사건이라고 해요. 동전이 좀 그러면 주사위로 해볼까요? 주사위 던질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몇 가지? 6가지. 표본 공간의 원소 몇 개? 6개. 그럼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 64예요. 64예요. 원소가 6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3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야. 5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3, 5를 원소로 가지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야. 공사건. 8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 그러니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8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인 거지. 같은 집합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에요.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어.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누군가는 틀릴 거야. 아니 저주가 아니고 예언이야 이것도. 근데 당연하다고. 국어가 그러하잖아.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결과가 사건이 64개나 있다고?
64개가 있다고. 수학적인 사건은 그러하다고요. 오케이? 부분집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4번 보면 사건은 사건인데 근원 사건이래요. 뿌리가 되는 사건이야.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근원 사건의 개수라는 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개? 6개. 사건의 개수 몇 개? 2의 6제곱개.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밑에 내려가서 뭐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 우리 집합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애초에 전체 집합이고 부분 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집합이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우리 보통 S라고 표현하는데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래. 이거 부분 집합 두 개란 이야기야.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 두 개에 대해서 A 또는 B예요. 우리 합집합의 정의가 그거죠.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합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데 곱사건. A 그리고 B는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주사위 하나 던졌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표본 공간. 그럼 얘 뭐다? 1, 2, 3, 4, 5, 6 이렇게 생겼다고요. 사건 A를 뭐 홀수라고 할게요. 사건 A는 뭐다? 1, 3, 5다. 이렇게 생긴 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럴 거야. 그러면 2, 3, 5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러면 A와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 구하세요. A와 B, 왜 이래? 정신이 나갔어. 합사건 구하세요. 그러면 A 합 B라고요. 이건 그냥 1, 2, 3, 5가 되겠지. 곱사건 찾으세요. 그럼 뭐라고요? A 교 B니까 3, 5 이렇게 생겼다고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3번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뭐다?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이거 집합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집합 AB가? 집합 AB가? 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두 집합은 서, 로, 소. 두 집합이 서로 소다. 그죠? 그 얘기야.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집합이 서로 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밑에 여사건이래요. 여사건은 여집합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합 곱은 너무 쉬우니까 이건 뭐 됐고 뭐 할까요? 3의 배수? 사건은 C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3하고 이거 3 괜히 했네. 3의 약수 아니야? 뭐 하려고 그랬죠? 배반 사건. 뭐 해야 돼? 머리 아파. 아무거나 뭐 하냐? 뭐라고? 20의 약수? 4의 배수? 4의 배수? 너무 허접하지만 4의 배수. 생각나는 게 없어. 지금 내 머리가 아파. 4의 배수를 C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C는 서로 소다. 즉 A와 C는 배반 사건. 오케이?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니야. B하고 C는 역시나 배반 사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C의 여집합이랑 B가 같은 건 아니라고요. 그죠? 여집합이라고 물론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겠지만 그 둘이 같은 건 아니라고요. 그죠? 이게 집합할 때 우리 다 하던 장난질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집합으로 대입해 보면 다 그냥 통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책에도 보시면 아예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막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요. 밑에 확률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책에 나오는 확률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확률이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야.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능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 기호를 이용해요. P 괄호 열어서 사건의 이름을 빡 쓰시면 돼요. P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호인데 책에는 확률의 종류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로 계산하게 되는 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우리 흔히 확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 던질 거야. 4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4의 배수는 4 하나밖에 없어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2. 그죠? 6개 중에 4개니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1, 2, 3, 4, 5, 6은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6개라고 보는 거야. 일어날 결과가 6가지 중에 하나야. 이거 그 중에 원하는 게 몇 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뭐냐면 이런 건데 제비뽑기를 할 거야. 당첨 제비가 3개.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 들어있어요. 제비를 하나 뽑을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예요? 2가지지. 당첨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그죠? 표본 공간에 원소 몇 개 있다고? 2가지라면 왜 10개야 갑자기. 2개야 2개. 당첨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2개야. 당첨될 확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10분의 3이겠지. 야, 당첨, 비당첨 중에 당첨. 기대하는 결과 2가지야.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당첨이야. 그럼 당첨, 안 당첨 중에 당첨이니까 2분의 1. 이런 거 완전 개소리잖아요. 아니, 기대하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 2가지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니까 2분의 1이야. 이러면 이상한 소리 아니야. 그지? 직관적으로 알잖아. 그럼 이거 왜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애초에 당첨과 비당첨을 기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당첨, 비당첨 경우가 2가지 있고 둘 중에 하나야 라고 하기엔 이 둘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실제로는 이 당첨 제비 3개는 구분을 할 수 없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당첨 제비 7개도 사실은 같은 거지만 같은 게 아니라고 일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0개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10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건 3개. 그래서 1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만들어진다고.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인 이유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이면 안 되고 실제로 구분할 수 없는 녀석들끼리지만 구분을 한다고 쳐야 각각의 제비표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10개 중에 3개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에서는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가끔 대부분 직관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뭔가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네 싶으면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거 이따 문제 풀다 보면 RPM만 풀면 약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풀어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신경질하는 거 몇 개만 얘기할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통계적인 확률은
새로운 용어들이 막 있어서 어려운데 그냥 이거 뭐냐면 실제로 해보겠다는 거야. 실제로 해보겠다는 거야. 보시면 시행을 n번 반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일어난 횟수 Rn이고요. 얘를 이제 시행 횟수 n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요거 상대 도수라는 표현 있죠. 시행 횟수분의 일어난 횟수예요. 요 녀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요 P를 이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래요. 이 얘기야. 실제로 동전을 던질 거라는 거야. 10번 던지고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져서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를 실제로 카운팅을 하는 거지. 카운팅을 하다 보면 이 상대 도수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것이고 그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 하겠다. 인데 지금 제가 방금 예시로 든 거 있죠. 동전 던지는 거. 10번 던지면 정말로 딱 5번이 앞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 신의 손이야. 10번도 앞면일 수도 있잖아. 똥손이야. 한 번만 앞면이고 9번 뒷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10,000번쯤 던지면 9,000번이 앞면일 리가 없잖아요. 한 10,000번쯤 던지면 5,000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겠지. 정확히 5,000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6,000, 7,000까지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야. 동전 10번 던져서 6번, 7번이 앞면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0,000번 던져서 6,000번, 7,000번이 나올 리는 없다고. 뭐 5,100번, 5,200번 이 정도 되겠지. 그럼 이 상대적인 확률은 10분의 6, 10분의 7에서 10,000분의 5,100, 10,000분의 5,200이 되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건 옆에 써 있나? 여기 보시면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이 충분히라는 표현이 딱히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 이 상대 도수는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통계적인 확률이니까 실제로 내가 몇 번 시행했고 이거 몇 번 나왔어. 통계적 확률이 얼마니? 이거밖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딱히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충분히 크다는 거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충분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동전을 10,000번 던지면 충분히 큰 건가? 한 10억 번쯤 던져야 더 큰 건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충분히 크면 이상한 소리죠? 안 나옵니다. 마지막은 기하적인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뒤에 문제 가서 보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관역이 있고요. 여기 안에 명중이 있어. 화살을 쐈을 때 이 관역 안에 맞춘다고 쳤을 때 내가 명중할 확률이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 넓이 중에 요 넓이가 바로 명중할 확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넓이 가지고 계산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하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도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뒤로 가면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인 확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0 이상이고 1 이하일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이것의 정의 아까 뭐였냐면 수학적인 확률. 요 PA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표본 공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였어요. 물론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 개수분의 개수를 셀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S의 부분집합이잖아. 아무리 많아도 얘보다 많은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얘가 전체 집합이야. 전사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A가 전사건이었으면 확률은 1이겠죠. A가 공집합이야. 공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확률이 0은 될 수 있지. 근데 확률이 음수가 되거나 1보다 큰 값을 갖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이란 기본적으로 0 이상 1 이하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덧셈 정리라고 나옵니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래? 합사건의 확률이래요.
확률이라는 건 항상 원소의 개수 가지고 세개되어 있기 때문에 합사건의 확률 역시나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세시면 된다 그 얘기고 우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세요? A랑 B랑 더해서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죠? 합사건의 확률도 마찬가지지. A 확률에 B 확률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A랑 B랑 서로 배반이야. 그럼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없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그냥 둘이 더한 걸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역도 성립하겠죠.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더했더니 합사건의 확률이야. 그럼 아 얘네 둘이 배반이란 소리구나 라고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응. 어려운 거 아니고 마지막 뭐 나와 있는 건 여사건인데 1에서 빼겠다. 전체에서 원소 빼면 이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죠. 내용이 없어. 다야. 문제 풀어갑니다. 나머진 다 푸는 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요. 몇 개만 풀어볼게요. (197번) 사 아니야. 4 아니야. A가 누구래? 3의 배수래. 3, 6, 9. B가 누구래? 소수래. 2, 3, 5, 7. 그런데 이 사건 C는 A하고도 배반, B하고도 배반. 3, 6, 9 쓰지 말래요. 2, 3, 5, 7 쓰지 말래요. 쓸 수 있는 거 누구야? 1하고 4하고 8하고 10 이렇게 4개죠. 이거 가지고 부문집합 만들라는 이야기야. 16개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건의 개수잖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라고. 4개 아니야. 2의 4제곱개예요. 오케이? 틀린 사람 있지? 하지마! 하지마! 틀리지마. 아이 나머지 너무 쉬운데? 2번 2번에 약간 까다롭게 좀 굴어볼까요? 이봐. A, B, C를 있는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로 갈 때 B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하래. 마지막에 괄호 안에 보면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깐깐하게 굴려면 이거 풀어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 3분의 1에 맞아? 3분의 2? 다 3분의 2라고 나왔어? 왜 3분의 2야?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9가지? 그 9가지의 확률이 다 같다고 기대가 돼야죠. 그래야 9분의 6인 거지. 그죠? 이게 지금 그런 말 없잖아요. 각 경로를 거쳐갈 확률이 다 같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사실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까다롭게 굴자면 이런 거야. A에서 출발할 때 경로가 몇 개 있어요. A에서 출발할 때 경로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죠? A에서 각 갈림길에서 그 갈림길을 고를 확률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돼요 라고 말해버리면 얘는 A에서 C로 갈 때 B 거쳐를 갈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A에서 C까지 갈 건데 갈림길에서 내가 각 갈림길을 고를 확률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요라고 해버리면 6분의 3이에요. 전체 경로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돼요. 그러면 12개 중에 12개였냐? 9개였냐? 9개 중에 6개예요.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서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깐깐하게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아니 왜? 굳이? 왜?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그 뒤에 뭐 유형 3번, 유형 4번, 5번, 6번 이거 다 뭐 다 그냥 산수하는 문제들이고요. 유형 6번 하나만 또 볼까요? 유형 6번의 제일 밑에 거. 나 이렇게 그림 나온 게 좋아요. 여기도 풀면 뭐야? 얘도 답이 이거 중에 하나로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뒤에 단서가 있어야 돼. 뭔 단서가 있어?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다. 이런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최단 거리로 갈 건데 각 교차점에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선택할 확률이 다 똑같아. 라고 해버리면 답이 달라져요. A에서 C를 거쳐서 갈 건데 각 교차로에서 직진할지 회전할지 반반이야 라고 하면 C를 거쳐갈 확률이 달라집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다시요. 각 교차로에서 직진할지 회전할지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다. 그럼 C를 거쳐서 B에 갈 확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회전은 못 하죠. 그러니까 직진을 하든지 회전을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직진을 하든지 회전을 하든지. 그러니까 각 교차로에서 위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선택할 확률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C를 거쳐서 B에 갈 확률은 도대체 얼마일까? 8분의 3? 계산해봐. 뭐 나와요? A에서 B까지 갈 확률은 1인 거야. 그지? 전체잖아. 그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 확률이라는 건 경우를 다 세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로를 따라서 A에서 C에 갈 확률은 여기서 어디로 갈래를 정해야죠. 2분의 1, 꺾을래 말래 2분의 1, 꺾을래 말래 2분의 1. 그래서 요 경로를 따라가는 게 8분의 1. 요런 경로를 따라가는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얘도 8분의 1.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래서 8분의 1. 셋이 합쳐서 8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은 1입니다. 다 가니까.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A에서 C 거쳐서 B 가는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입니다. 무조건 갈 거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간에 멈추는 경우 없잖아요. 전체 사건이라고. 야, 요점 거쳐갈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요? 똑같겠죠. 그냥 그림 돌린 거거든요. 요점을 거쳐갈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에요. 요점 거쳐갈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1입니다. 요점 거쳐갈 확률은 얼마예요? 16분의 1이야. 봐봐. 2분의 1, 또 2분의 1, 또 2분의 1, 또 2분의 1. 16분의 1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은. 이거는 1로 못 가요. 1이야. 1로 못 가요. 1이야. 1로 못 간다고. 1이야. 1이야. 여기서 1로 갈 확률은 그냥 1이에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딴 데 갈 수도 없잖아요.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1입니다. 여기서 1위로 가는 건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걸 다 계산해서 더해봤자 어차피 1일 거라고요. 왜? 여기서 여기로 가기로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갈 건데 A에서 B를 갈 때 꼭 C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C 말고 여기 거칠 수도 있고 여기나 여기를 거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를 거쳐갈 확률이 1이 아니라 8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다 가는 겁니다. 전체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는 다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A에서 C를 거쳐 C에서 B까지 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전체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확률은 1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를 또 쪼개가지고 내가 여기서 요 점까지 거쳐가지고 얘한테 갈 거야. 그럼 이거 또 쪼개야지. 또 나눠서 막 풀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확률은 1이고 이 부분의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별로구나. 아무튼 얘도 뒤에 그래서 단서가 있어야 돼.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다.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7번, 8번 다 그냥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됐고요. 9번 가서 문제 하나만 보고 가죠. 9번 뭐 두 번째 거 볼까요? 227번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제조사를 조사한 건데요. 애플이 압도적이죠? 삼성은 없네요.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B사 휴대폰을 사용할 확률. B사는 어디가 있지? 아무튼 전체 몇 명? 아무튼 전체 중에 160명. 오케이?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전체 사람 숫자 다 더한 거 중에 160명. 그게 통계적인 확률이라고요. 오케이? 얘는 이런 식으로 세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물어보기에 민망하죠. 거의 초딩이 좀 그런가? 중딩 수준의 문제잖아.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가서 조사했더니 80점 넘는 애가 5명 있어. 20명 중에 5명이야. 확률 얼마니? 그거라고요. 확률의 성질. 이거 볼까요? 마지막 거. 표본 공간 S예요.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고래요. 기억번 맞니 틀리니? 틀려요. A 합집합 B가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면 P에 A 합 B가 1인 거지 PA랑 PB를 더해서 1은 아니야. 교집합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곱사건까지 빼야 1이 되는 겁니다. 니은 맞니 틀리니? 맞아요. 이거 0 이상 1이야. 0 이상 1이야. 둘이 더했잖아요. 0 이상 2이야 되겠죠. 디귿 맞다고 틀리다고. 이상한 소리지. 아니 둘이 더해서 1이면 둘이 여사건이야? 아니지. 여사건은 둘이 더하면 1이겠지. 둘이 더한다고 여사건은 아니잖아. 배반 사건이냐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아니 둘이 더해서 1인 거랑 교집합이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죠. 그죠? 싫어? 좋죠? 저도요. A 상자에는 1357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4장, B 상자에는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5장. 임의로 하나씩 꺼낼 건데 합이 4 이하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뭐 노리고 낸 건지 알겠어?
4 이하거나 3의 배수래요. 뭐 하는 거다? 합사건 구해라 그 얘기라고. A 사건이 뭐야? 4 이하. B 사건이 뭐야? 3의 배수. 각각의 확률들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4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나요? 합이 4 이하래. 그러면 1일 때 1, 2, 3, 3일 때 1. 이니까 총 4가지 있네요. 그죠? 전체 경우는 몇 가지 있는데 4, 5, 20이네요. 얘가 뭐야? PA야. 되죠? PB는요? 3의 배수래. 귀찮으니까 그냥 손으로 셀까요? 얘도 분모는 20이겠죠? 얘가 1이면 2, 5. 얘가 3이면 3. 얘가 5면 1, 4. 얘가 7이면 2, 5. 요거겠네요. 그죠? 얘도 생각해야겠죠? 얘네 둘이 서로 배반은 아니잖아요. 왜? 3의 배수 중에 4 이하 있잖아. 누구? 3. 합이 3인 경우. 1, 2랑 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야. 엄청 쉽죠? 옆에 것도 하나 해볼까요? 236번.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를 꺼낼 거래요. 꺼낸 공이 같은 색의 확률을 구하랍니다. 하하. 이제 슬슬 확률이 시작되고 있죠. 흰 공 3개, 검은 공 5개래.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예요? 2개? 3개지. 흰 공 2개거나 검은 공 2개거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야. 그죠? 그런데 꺼낸 공 색이 같대요. 그럼 흰색 2개거나 검은색 2개니까 3분의 2다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된다고요?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 2개 나올 확률, 검은색 2개 나올 확률,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올 확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중에 2가지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제비뽑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할 거다? 아까 우리 제비뽑기 할 때 어떻게 했어? 당첨 제비 3개랑 당첨 안 되는 제비 7개를 다 다른 거라고 보고 풀었죠. 그래야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그럼 얘도 문제에서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말은 없지만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다? 다 다르다고 볼 거다. 그래야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 8C2가 들어간다. 실제로 3개랑 5개는 같겠지만 서로 다른 8개 중에 2개를 고른다고 해야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요. 모든 경우가. 결과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랑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건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같은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면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는 3가지 있고요. 검은색이 2개 나오는 경우는 10가지가 있잖아요. 3C랑 5C이니까. 그럼 실제로 확률로 따져보자고. 검은색 2개가 나올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야. 검은색의 개수가 많잖아. 그럼 그 크다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 이걸 다 다르다고 해야 계산이 된다고. 경우의 수 따질 땐 같은 거야. 흰색 2개, 검은색 2개. 이렇게 나오는 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나 같은 거지만 확률을 계산할 땐 다르다고 해야 된다고. 아까 제비뽑기 할 때처럼.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뭐다? 그냥 다 다른 거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색이래. 그럼 흰색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검은색 중에서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교집합은 없을 거예요. 그죠? 흰색 두 개이면서 동시에 검은색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그럼? 8C 2분의 3C 1, 5C 1.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이러면 되잖아.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유형 14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산수들이어서. 그냥 대표 문제 볼까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24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 있다고? 36개요.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됩니까?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그죠? 36개가. 근데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이 4 이하래요. 적어도 5라는 표현 때문에 따로 뽑아낸 유형입니다. 뭐 하란 이야기다? 여 사건 생각하란 이야기다. 적어도 한 개가 4 이하래. 그럼 뭐 할 거다? 둘 다 5 이상인 경우를 찾아서 빼버릴 거다. 둘 다 5 이상일 확률은 전체 몇? 36. 둘 다 5 이상이면 4. 2의 제곱이니까요. 이걸 1에서 빼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첫 번째 주사위도 5, 6. 두 번째 주사위도 5, 6. 그걸 찾아서 빼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 2, 3, 4일 거니까. 그쵸? 옆에 가서 볼까요? 누구 볼까? 249번? 249번. 어떤 학생이 OX로 대답하는 5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한대요. 찍는다는 얘기야. 맞출 확률 얼마? 2분의 1입니다. 5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면 2분의 1이라고요. 그죠? 두 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대요. 뭐 하면 돼? 다 틀리는 거랑 하나 맞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죠. 그럼 다 틀릴 확률은 얼마야? 5문제인데요? 다 틀려. 32분의 1. 그럼 한 개 맞아. 한 개 맞을 확률은 얼마예요? 16은 왜 나와? 5개 중에 한 놈 골라가지고요. 얘는 맞을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다. 이렇게 생겼어요. 별론가요? 이거 다음 단원에 나와요. 그럼 다시 5개 중에 누군가 하나 맞아야죠.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32가지야. 전체 경우는 32가지야. 그 중에 하나만 맞을 거야. 그럼 한 개 맞고 4개 틀리는 거니까 몇 번 문제 맞을래 하면 그게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한 개 맞을 확률이죠.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지. 아, 이 별로야? 이거 확률의 기본 정의잖아요. 아까 썼던 건 잠시 잊으세요. 내일 할 거예요. 뒤에 막 이 복잡하게 썼던 건 내일 할 거니까 됐고. 전체 경우의 수가 32가지.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중에 하나 맞을 거야. 1번 맞는 경우 한 가지. 2번만 맞으면 맛 틀틀틀, 틀맛 틀틀틀, 틀틀맛 틀틀틀틀 틀맛 틀틀틀틀틀 맛 5가지 있다고. 경우가 5가지. 맞을 문제를 하나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1, 2, 3, 4, 5 중에 누구 맞출래잖아요. 오케이? 저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52번. 252번.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때 예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어쩌지? 예각 삼각형이 뭐야? 뭐라고요? 어?
예각삼각형이랑 대응되는 말이 누구야? 대치되는 말이 둔각삼각형. 그 둘의 기준이 뭐예요? 가운데 누가 껴있어? 직각삼각형이 껴있지. 그죠? 예각삼각형이라는 건 제일 큰 각도 90도보다 작은 거야. 그죠?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지만 실제로 우린 누굴 찾아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찾으셔야 돼요. 누구다? 이게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전 P는 어디 있어야 돼? 이 호의 바깥쪽에 있어야죠. 이거보다 안에 있으면 둔각이잖아. 이거보다 밖에 있어야 예각이에요. 전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다? 여기다. 이거는 확률 문제가 아니고 얘들아. 도형 문제인 거야. 착각하지 마. 확률 졸라 어렵네. 확률이 아니고 도형 문제라고. 그죠? 전체 넓이 중에 이 바깥쪽 넓이의 확률이 얼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배 아파. 그래서 나머지 제가 문제 몇 개 안 풀었는데요. 거의 산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다음 단원에 가면 뭔가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무튼 이 단어는 약간 노가다 같은 단어니까 후딱후딱 풀어서 제끼도록 합시다.